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주변에서 보청기 하면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보청기의 종류도 다양할 텐데요. 형태가 귀걸이형 형태, 귓속형 형태가 있고요. 귀걸이형 형태 같은 경우는 귀에 걸고 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실리콘 재질로 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오픈형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난청이 심해질수록 더블팁, 이제 귀를 꽉 막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팁의 종류에 따라서 귀를 많이 막게 되다 보니까 폐쇄 효과, 오클루전 이펙트가 좀 심해집니다. 그리고 귓속형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귀본을 떠서 제작을 하는데요. 웨이도를 완전히 귀본을 떠서 귓속형을 제작을 하는 경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울림감을 많이 느끼시기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볼 게 저는 청각마다 다르다. 청력. 개인의 청력에 따라서 안 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울리는 사람, 많이 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청력의 정도나 형태에 따라서 보청기 착용했을 때 울리는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청각적인 부분은 첫 번째로 얘기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귀 모양, 웨이도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도 형태가 안에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웨이도 안에 페날로플라스틱 그런 중이염이 있어서 그쪽을 수술했거나, 아니면 또 그 웨이도가 굴곡이 너무 심해서 소리가 들어갈 때 뭔가 그런 레조넌스나 왜곡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청력이 원래 사람마다 다를 거고, 웨이도 모양, 귀 모양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음향학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향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주파수나 저주파수의 어떤 과증폭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청력에 조금 이렇게 잘 적합하지 않은 귓속형을 꼈다던가, 오픈형을 꼈는데 몰드를 껴서 울림 현상이 심할 수도 있고, 또 파우더물 껴서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고, 어쨌든 1번으로 질문 주신 게 아마도 보청기를 하면서 그 컴플레인 넘버 1 제일 불편해하는 것들, 특히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울림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청각 전문가가 거기에 잘 맞춰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피팅이 됐던 보청기에 대한 어떤 선택이 됐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보청기 하면 청력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요? 보청기를 안 낀 상태에서 난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주파수의 소실로 인해서 언어 변별력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계속 채워주지 않으면은 못 들었던 발음에 대한 언어 인지력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청기를 낀 귀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귀를 비교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귀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양이 떨어지는 것, 자연스러운 나이, 노화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를 보청기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이징이 됨으로써 뭔가 소리에 대한 단어 인지도에 대한 명료도가 떨어지는 거를 보청기에 꼈을 때는 훨씬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소리를 듣고 청신경을 자극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증폭기 같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착용을 하면은 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사실 보청기와 증폭기랑은 차이가 일단은 하드웨어적, 이제 기계 안에 부품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폭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두 개를 작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보청기는 그 사이에 앰프라는 부품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 앰프가 하는 역할이, 청력 검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250Hz에서 8000Hz까지 주파수가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주파수마다 난청인이 가지고 있는 역치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청기라는 건 이 다른 역치들을 입력을 해서 그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정상 범위까지 필요한지 각각 주파수에서 계산을 해서 증폭을 시켜주게 되고요. 증폭기 같은 경우는 그런 앰프의 역할이 아예 없습니다. 단순히 모든 주파수 대역을 분석을 하지 않고 모든 주파수에 해당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 증폭기를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귀에 소리를 크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카테고리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용 증폭기, 피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OTC, 오버 더 카운터라는 그냥 보청기지만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 없는 일반 보청기. 그 다음에 우리 프로페셔널 히어링 케어가 필요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의료기기 보청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삽은 예전에 과거에 우리 보청기가 좀 많이 상용화되기 전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팔고 우리 뭐 종로 뭐 이런 의료기상가 가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냥 일반용 증폭기였어요. 근데 그거의 이제 가장 큰 장점, 가격이 쌌다. 두 번째 단점, 개인한테 맞는 증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잔존 청력마저 그걸로 인해서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 난청이 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OTC라고 이제 일반용 보청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판매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결국은 보청기의 거의 90% 이상은 우리 히어링 프로페셔널 케어가 필요한 전문가용 보청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